네, 제 구강, 이어서 구강 파사드와 파사드 부분과 디테일 부분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에코, 친환경적 요소 살펴봤고 디테일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파사드 부분, 디테일을 좀 살펴보고 여러분들한테 파사드 디자인이 진짜 어렵거든요. 인면 디자인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인면 디자인을 전개해 나갈 거고, 인면 디자인에다가 어떤 개념들을 부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사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 여러분들 작품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면은 이거는 여러분들 잘 아는 뭐죠? 네, 게임입니다. 게임. 테트리스라는 게임. 네. 뭐 다 한 번씩은 해봤을 거고, 또 이제 저희 올드한 세대, 아주 그 라떼 세대에 잘 어울리는 그런 게임인데요. 여러분들도 아마 알긴 알 거예요. 그래서 어떤 테트리스를 통해서 떨어지는 조각을 통해서 공간을 맞춰서 없애는 그런 게임이죠. 참, 어떤 한 건축가가 그 게임에서 영향을, 즉 게임에서 어떤 아이디어를 얻어와서 파사드 디자인을 해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 자체는 게임 화면이에요. 게임 화면. 이게 이런 게임 화면이 나의 어떤 건물에 인면이 되면 어떨까라는 개념.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러분. 예, 그게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상상력을 어떤 분야든 게임이든 뭐 다른 분야든 어떤 분야에서 다 가져와도 돼요. 과학이든. 자, 그 다음은 인면 디자인에서 이건 투명성입니다. 투명성. 예. 실제 보시면은 이제 표현법도 잘 한번 살펴보시고, 실제 보시면은 이 건물의 실제 실루엣의 모습은 이 솔리드한 모습들이에요. 예. 솔리드한 모습들. 그리고 그거 전체를 외부 투명한 유리로 감싸 안았어요. 또 유리에 새로운 패턴이 입혀져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모습들로도 인면이 정리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에 솔리드, 제가 이제 한번 제안하는 거지만 솔리드 이중적인 에피로 한번 디자인해보는 것도 괜찮아요. 솔리드한 메스, 건물에 완벽하게 기능적인 부분들을 먼저 채워놓고 그 바깥으로 어떤 외형을 딱 어떻게 외곽을 딱 정확하게 잡아주는 그런 볼륨적인 메스를 이렇게 심어 놓아도 꽤 매력적인 인면 디자인이 됩니다. 다음 디자인 사례요. 다음 디자인 사례는 이거 주택 같긴 한데 다양한 창들이 붙어 있는 모습이죠. 크기의 창들이. 그러면서 창도 약간 돌출된 부분도 직각으로 돌출된 부분이 아니라 모서리 부분으로 이렇게 돌출이 된 부분들이어서 상당히 이런 부분도 흥미롭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흥미롭고, 돌출된 부분들이 흥미롭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다 이제 중요한 게 어떤 실내에서 떨어지는 빛, 그리고 유리 색깔에 따라서 이런 모습들이 컨셉적으로 나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칼라 유리, 창호도 다양하지만 튀어나온 부분도 다양하지만 칼라 유리를 써가지고 거기서 특히 야경에 밤에 쏟아져 나오는 어떤 빛을 통해서 마치 모자이크나 아주 예쁜 추상화 같은 그런 이면을 만들어낼 수가 있죠. 이거는 이제 그래픽 쪽으로도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지만은 실제 모형을 만들었을 때 실제 모형에다가 칼라 아크로 그 필름지를 붙인 다음에 칼라 아크릴 필름 붙인 다음에 안에다가 조명을 쏘면 이런 비슷한 느낌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효과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다 디테일적인 부분을 보시면은 아파트이긴 한데 우리 이 기존적인 콘크리트 아파트랑 느낌이 다르죠. 이 철골조를 이용해서 유리 수평면을 수투명성인 부분을 극대화한 아파트입니다. 물론 이게 이제 사생활 보호나 어떤 그런 측면에서 뜰지 모르겠지만 기존의 어떤 디자인하고 잘 다른 모습이죠. 그래서 철골 구조를 활용해서 구조를 최대한 가볍게 한 다음에 경량화를 이뤄내고, 그게 수평적 공간의 확대가, 특히나 이제 발코니를 모서리에서 쓸 수 있는 발코니를 통해서 어떤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건축
삶의 행위, 이제 안에서 일어나는 삶의 행위가 바깥에서도 다양하게 보이게끔 이것 자체가 인면화 시켜가지고 건물의 어떤 액티비티한 요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철골 구조가 갖는 투명성, 그리고 개방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요. 여기 깨알 같은 디테일이 있어요. 보시면은 여기 창문이 그러면 어떻게 열립니까, 교수님? 이렇게 문이 딱 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큰 윈도우가 두 개가 붙어 있어요. 이 부분이 개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디테일 부분도 한번 꼼꼼하게 보시면은 초벌 구조에서 아파트인데 외기하고 오면해야 되는데 유리가 어떻게 열리냐,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기존의 아파트에 있는 그 두꺼운 난간, 그 난간 디자인이 여기서는 어떻게 대체됐고 그 효과는 어떻더라라는 거를 한번 잘 살펴보면 이 그림이 주는 어떤 선례적인 교육은 상당히 훌륭한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작품인데요. 또 다른 작품은 발코니의 모습입니다. 필로티의 모습이고, 그래서 이제 획일적인 이제 공동주택과 관련 있는 건데, 여러분들이 공동주택을 할 때 기존의 프로젝트 테마로서 기존의 아파트를 굳이 답습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 그래서 제가 보여드린 사례들을 통해서 좀 많은 좀 어떤 좋은 그런 소스를 얻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발코니 하나도 예사롭지 않게 디자인이 되어 있고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외기에만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공간이지만 도심 속 주거에서 가질 수 있는 행복, 이런 것들을 잘 표현해낸 그림입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인면 디테일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여기서 좀 강조하고 싶은 게 바로 이런 차양이에요. 수직 루버, 수평 루버.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투명한 건물들이 개방성은 확보가 되는데 이 냉난방이 엄청 취약하죠. 만약에 이제 유리 암만 두꺼운 유리를 쓰더라도 상당히 온실 효과 때문에 따뜻해질 텐데, 그런 것들을 안에 있는 수평 루버나 버티컬 루버로 그런 것들 태양을 차단할 수 있어요. 그런 디테일들이 여기 들어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계할 때 생각을 좀 해보면 낮에 또는 여름에 상당히 태양빛이 뜨거운데 그걸 어떻게 차단할 것인가, 이런 루버를 설치해야겠다, 이런 디테일들이 건물에 표현이 되어 있으면 훨씬 더 여러분들 건물이 사려 깊은 건물이 되겠죠. 이것도 이제 어떤 파사드 요소, 특히 수직적인 요소도, 특히나 호텔이나 주거에서 보이는 요소들, 그 어떤 하나의 셀이, 하나의 주거 유닛 또는 하나의 호텔 유닛이 다양하게 튀어나오고 들어오고 해서 이 셀이, 이 큐브 하나가 겹쳐져 있는 느낌입니다. 이 디테일을 보시면은 이 큐브에 이 큐브가 맞물려 있는 구조죠. 보시면은 이 큐브에 이 큐브가 안으로 들어가고 이 큐브가 맞물려 있고, 또 이 큐브는 이쪽 안으로 들어가서 이런 모서리 공간을 만들어내고, 그 남는 부분은 또 그 거주자가 활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포켓 데크 공간을 만들어내고 거기서 도시를 조망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런 그림 자체가 여러분들의 많은 건축 개념을 설명해요. 무슨 뜻이냐면 뭔가 그 다양한 언어나 뭔가 다이어그램으로 손짓 발짓 해가면서 여러분들이 작품 많이 설명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러한 어떤 이미지 컷, 이런 부분 컷 하나가 많은 설명을 필요치 않고, 너가 하고자 하는 게 어떤 거구나, 너의 어떤 수직적인 건물에서 다이나믹함을 표현했구나, 그리고 그 큐브가 이렇게 서로 따로 얹혀지면서 생기는 이런 빈 공간들 또는 이런 여유 공간들이 도시와 소통하는 그런 공간들이 되는 거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사례는 상당히 좋은 사례고 한번 여러분들이 시도를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역시 또 아까하고 좀 다른 건데, 이건 메스 자체가, 아까는 좀 소규모의 공간이 튀어나와서 데크를 만들었는데 이건 메스 전체가 튀어나오고 들어감으로써 보다 좀 더 큰 스케일의 어떤 인면감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다이나믹하고, 물론 넓은 이제 이런 데크도 나오긴 하죠. 근데 제 개인적인 느낌은 앞전 그림이 좀 더 나은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은 그래도 이런 어떤 세대, 큰 세대 내지는 두 개 층 정도죠. 이 두 개 층 정도의 매스가 때로 따라서는 튀어나오는 게 좋습니다. 중요합니다. 이 이유는 뭐겠어요? 이 건물의 높이, 건물의
크기, 그 다음에 건물의 어떤 비례 프로포션에 따라서 몇 개 층의 메스가 튀어나오느냐에 다르겠죠. 그 컨셉에 따라 다르겠고요. 그래서 마치 뭔가 도시에서 크게 보이는 계단 같죠? 네, 수직적 계단 같은 느낌으로 건물을 만들어낸 느낌입니다. 이런 인면적 효과 하고요. 다음 파사드 디테일은 그 외부로 정말 어떤 프레임들을 연장시켜서 아주 건물이 올라갈수록 점점 프레임들이 튀어나와서 이 사선 효과가 극대화되는 효과죠. 그리고 여기서 쭉 올라가는데 건물 외부에다가 보다 좀 넓이어가는 수평 프레임을 연속적으로 붙여가지고 뭐 장식이긴 하죠. 그러한 어떤 요소들을 표현해낸 겁니다. 그래서 어떤 건물의 방향성 그리고 건물의 깔끔함이 돋보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휴먼 스케일, 사람 스케일에서 봤을 때 이러한 사선 요소가 돋보이면서 이렇게 살들이 길게 나옴으로써 물론 이제 햇빛을 가리는 차양 효과도 되지만은 인면적인 어떤 컨셉을 드러내는 그런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재료 부분이랄지 컬러 부분에 대한 것도 살펴보시면 다음도 이거는 네덜란드에 지어진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좀 놀랍죠? 2011년 거의 10년 전에 벌써 지어진 아파트인데 예, 뭐예요 여러분? 발코니입니다. 우리 아파트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이 유기적인 형태의 발코니. 정말 아마 여러분들 작품, 건축 작품이나 모형에서나 시도할 만한 어떤 디테일이 실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것도 이미 10년 전에. 그래서 좀 안타까워요. 여러분들 뭔가 여러분들의 이런 건축적 상상력 그리고 이거를 포용해 줄 수 있는 사회가 아직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상상이나 여러분들의 어떤 호기심 그리고 또 여러분의 디자인 의지를 멈출 수 없죠. 그래서 언젠가 또 이런 건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다른 측면에서 본 모습인데요. 정말 전 아름다운 것 같아요. 이 유기적인 데크에서 튀어나온 부분. 물론 여기는 이제 데크가 기능적으로 필요 없는 부분이라서 띠가 들어갔지만 데크가 필요한 부분에서 정말 광활하고 뭐 제약 없이 그리고 정말 율동적으로 정말 다이나믹하게 정말 건축가 하고 싶은 마음대로 본인의 미학적인 걸 살려서 해낸 이런 디자인 너무나 아름답고 마음에 듭니다. 보시면은 여기에도 보면 이 발코니 차양 부분도 재료가 달라요. 뭔가 혈관 같은 게 보이고 타공 재료를 쓴 것 같아요. 약간 투명하죠? 그래서 이런 디테일 정말 보시면 여기는 이제 솔리드한 재료가 금속 재료 가는 것 같고 뭔가 발코니 공간을 보이는 부분은 투명해요. 약간 반투명 구멍이 있어요. 그래서 투시 효과를 나타내는 거. 이 깨알 같은 디테일이야말로 정말 뭐 말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정말 훌륭합니다. 가까이서 가서 보시죠. 맞네요. 그래서 보시면 이 재료가 이 데크, 이 발코니에, 이 휴게 발코니의 그 안전 난간의 재료는, 안전 난간의 재료는 달라요. 보시면은 타공이 뚫려 있어. 그래서 뭐 공기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투명성도 보장을 하는 거죠. 그 부분만 좀 확대해서 보면 정말 식물의 어떤 잎 같네요. 식물의 잎을 활용한 그런 재료 같아요. 그래서 이 띠가 이어져 오지만 여기 부분 재료가 달라진다. 그래서 건물의 표정은 어떤 디테일이 만들어낸다. 그리고 이러한 어떤 재료가 만들어낸다. 재료 시간을 제가 설명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들 여러분도 한번 충분히 시도해 볼 만한 이런 난간 부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3차원으로 보인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2차원적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표현하는 거는 도면이니까 우리가 표현하는 건 도면이니까 결국 이 도면을 통해서 3차원적인 모습을 상상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3차원적인 모습이 실제로 어떻게 구현이 되는지를 우리는 이런 사례나 연구를 통해서 미리미리 상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상상을 해볼 뿐인 거죠, 또 사실은. 그래서 상상력을 키워내고 내가 표현해내는 어떤 그림, 내가 표현하는 기본적인 도면이 실제로 건축화됐을 때 어떤 느낌인지를 훈련을 통해서 완성을 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들, 이런 도면을 그리는 느낌, 도면을 그릴 때 뭐 단순히 선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이게 효과적으로 어떻게 이 건물이 구현이 될지를 항상 머릿속에 상상을 하면서 작품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것만이 어떤 좋은 작품을 만들어내는데 가는 방법인 것 같아요. 다른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뭐 어떻게 뭐 천재적으로 딱 잘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좀 더 다른 모습이죠. 이건 상당히 전번 작품이 상당히 유기적이었다면 이 작품은 상당히 직선적이면서 사선적이고 다이내믹한 표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가 이제 주택이고 이렇게 튀어나온 발코니 부분의 패턴도 일정하지 않아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사선으로 꺾이고 하면서 상당히 역동적인 모습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런 표피 부분, 이렇게 발코니가 튀어나오면서 만들어내는 이런 구조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지켜보면 내 작품에서 어떻게 이걸 표현해내겠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고요. 실제로 보시면은 이런 난간 부분도 이런 기울어진 각도를 맞추기 위해서 전부 이렇게 제작이 돼 있어요. 이렇게 꼼꼼하게 들어간 부분, 바깥쪽으로 비스듬하게 기운 부분, 안쪽으로 기운 부분, 이런 꼼꼼한 디테일들이 실제 이런 건물들을 만들어냅니다. 돈이 많이 들겠죠. 돈이 많이 들고 품도 많이 들고, 하지만 그러지 않고서 어떻게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네, 다른 쪽에서 본 사진의 모습입니다. 뭔가 그 메카닉, 어떤 우주선 같거나 또는 어떤 무슨 건담, 로봇 같은 그런 모습도 충분히 건축에서도 그런 표현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저번처럼 두 사례처럼 유기적이거나 다이나믹하거나 그런 파사드도 있을 수 있지만 이거는 정말 정교한 파사드예요. 예. 건물 몸체가 있고 바깥으로 이렇게 또 바깥으로 튀어나온 이 데크 공간을 둘러서 이곳이 이제 복도 같아요. 복도 공간을 만들어냈죠. 기능적으로는 보시면 밑에서 두 기둥이 잡아주고 아주 얇은 슬래브 라인 갑니다. 네, 아주 얇은 슬래브 라인이 철골로 그래도 그 바깥을 정말 정교한 수직적인 루버가 잘 잡고 있습니다. 중간에 난간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 수중 루버들이 때로는 교차적으로 하나가 있거나 두 개가 있거나 또는 여러 개가 묶어 있거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루버를 내리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이 루버를 다 내리면 솔리드한 건물이 되겠지만 또 루버를 또 걷어내면 이렇게 교차적으로 인면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않아도 될 거예요. 정말 규칙적인 디자인을 해내도 거기에 또 루버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개폐 요소를 설치하게 되면 이 건물이 만들어내는 표정은 상당히 다르고 상당히 매일매일 새로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참 이거 어때요? 이거 정말 만약에 여러분들 이걸 도면으로 그리려면 어떻겠어요? 도면으로 그리려면 정말 쉽죠? 도면으로 그리기에는 박스에 뚝뚝뚝 6개 층 나누고 5개 30개의 창만 뚫어내면 되는 거죠. 정말 쉬운 도면하지만 실제 건물이 지어졌을 때 어때요? 네. 약간의 꺾임, 그리고 여기서 찢어지는 선, 그리고 이 창호도 상당히 있는 깊이가, 그리고 깔끔하게 떨어지는 이 디자인면, 그리고 약간의 빛이 떨어지면서 생기는 그림자, 이 편에 의해서 이 건물이 작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도면, 그렇게 복잡한 도면은 좋은 것 같진 않아요. 제가 봤을 때 도면은 단순할수록, 도면이 단순해도 실제로 지어진 집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근데 도면이 복잡하면 어떻겠어요? 그 집은 더욱 복잡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건 이제 먼 이야기이긴 한데 저도 지금 항상 고민되는 건데, 이렇게 오히려 도면은 단순화될수록 좋은 거다. 그리고 그 단순함도 실제로 지어지면 상당히 많은 요소가 있기 때문에 복잡해진다. 그래서 디자인은 정리해내는 능력이고 간결화시키는 능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생각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을 보면서 그런 요소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 누군가는 정말 무슨 천이나 아니면 산업 디자인에서 나오는 이런 곡선들, 정말 유기적인 이런 곡선들, 뭔가 조각적이고 정말 이런 유기적인 곡선을 인면으로도 쓸 수도 있어요. 그건 취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대충 작품을 보면 이게 MVRDB 작품인데 물론 건물 같아요. 물론 그림이긴 하지만 건물 같은데 아까 전에 보였던 이 유기적인 곡선이 건물에 들어갔고 이게 창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뭔가 이제 이 건물이 어떤 형태인지 모르겠지만 하나의 어떤 층 하나의 면을 봤을 때 이렇게 물결 곡선이 쫙 들어가서 창호를 형성하고 건물의 면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제 조금 느낌이 오네요. 뭔가 빌딩 같은 경우인데 이런 물결 부분이 정말 같은 유형의 선이 또는 같지 않게 서면서 정말 메스 자체는 사각으로 정말 단정한데 여기에 들어가는 굴곡면 특히 창호 유리된 표현 투명된 부분이 물결처럼 들어갔을 선형으로 유선형으로 들어갔을 때 상당히 다이나믹한 역동성을 나타내는 거죠. 맞네요. 네, 그래서 와 뭔가 진짜 새롭네요. 뭔가 우리 학교 다닐 때 많이 하는 정말 그 우락을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잘라가지고 건물에 붙였더니 건물이 됐네요. 네, 이런 거죠. 저는 추천하고 시도해 보라고 권유하고 싶습니다. 뭐 꼭 건물에 개념이 안 담겨 있어도 돼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모든 디자인에 논리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 네. 물론 이제 교수님들은 설명을 요구하겠지만 모든 디자인 요소에 논리를 부여할 수는 없고 그것이 건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이건 좀 또 다른 모습인데 뭔가 루버를 기계적인 어떤 장치를 통해서 개폐를 할 수 있는 수직 루버죠. 그래서 아마 전동식이든지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작동이 돼서 건물을 덮었다가 때에 따라 또 올리고 하면서 건물이 투명화되고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예. 보시면은 이러이러한 모습들. 예. 이것 자체도 인면에 표현이 되면 상당히 기계적이고 메카닉적인 건물이 약간 기계 같은 하나의 작동 기계 같은 모습을 나타내는데 이게 이제 일률적이지 않고 이 꺾이는 각도가 힌지에 따라서 다양하기 때문에 단일한 메스도 상당히 역동적인 모습을 나타내죠. 수평 그리드에 가서 이런 부분도 한번 여러분들 파사드 요소에 한번 그게 이 건물이 좀 전경을 나타내는 모습이네요. 이런 어떤 목가적인 풍경에서 어떤 이런 건물들이 들어가고 그 메카닉적인 면들이 표현된 모습, 기계적인 면이 표현된 모습, 마치 암석을 상기시키기도 하고요. 뭔가 몽환적인 것 같아요. 이런 표현법 너무 좋고 개념적인 표현으로서 너무 훌륭한 것 같습니다. 다시 봐도 상당히 멋있네요. 모형 만들기는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이런 모습들. 또 다른 모습입니다. 이거는 이 재료 자체가 콘크리트인데 상당히 이거는 거의 인면적인 요소라고 보기보다 이건 구조적인 요소죠. 정말 이 정도의 두께감과 이 재료 질감을 갖고 있다면 이거는 기둥의 역할을 하는 요소입니다. 아마 건물 내부에는 기둥들이 멀리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표피 자체가 구조적인 기능을 하면서 건물을 감싸고 있는 거죠. 이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표피 요소가 아니에요. 표피를 만들어내고 건물의 표정을 만들어내긴 하지만 이것 자체가 구조 요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구조와 표피, 그 다음에 인면 요소를 한 번에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 이렇게 이런 사선으로 뭔가를 짜매고 엮어내는 이런 엮임 구조가 상당히 여러분들 건축에서 표현될 수 있다. 한번 시도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사선으로 올라가는 기둥이 사선으로 엮이면서 건물의 구조 역할을 한다는 것. 이런 모습들도 상당히 참조해 볼 만합니다. 실제 모형의 모습. 아마 여러분들이 졸작을 내면 이런 모습이겠죠. 그래서 형태의 선호도는 취향은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이런 식으로 이런 건물에 대한 개념을 이런 짜임 구조, 그 구조와 옆을 한번 저는 통합시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슬래브를 이 프레임, 이 엮임 구조로 완벽하게 건물을 잡아보겠습니다. 가능한 거죠. 컨셉도 반영이 돼 있고 구조적으로 해결이 가능하고 기존에 보지 못했던 건축물이 되는 거죠. 좀 색다른 건물들을 교수님 저는 좀 달라요. 또 다른 생각해보고 싶어요. 뭔가 이런 우산 뭔가 이런 요소 생활 요소를 건물에 표현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공부를 해요. 우산을 실제적으로 건물에 어떻게 붙여볼까 파사드에다가 슬랍에다가 내가 만든 우산을 어떻게
해볼까? 스케치도 해보고 뭔가 돌리면서 우산이 펴지기도 하고 우산이 더 올라가 작동도 하고 이런 스케치도 해보고 실제로 디테일들을 그려보면서 우산을 작동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 중인 거죠. 우산이 펴지는 각도에 따라서 내 건물이 얼마만큼 열리고 솔리드 되고 얼마만큼 완벽하게 다 닫히고 때에 따라서 다 열리고 이 우산의 펴진 각도 개별 우산이 얼마만큼 돌리면서 퍼지냐에 따라서 여기 주어 있는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 피겠죠. 그 파사드 효과 그게 건물의 이미지가 되는 겁니다. 얼마나 거주자 반영적이고 거주자한테 인면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예요. 상당히 흥미롭죠. 그래서 이런 모습입니다. 네, 이런 모습이 작품으로 구현이 된 겁니다. 그래서 뭐 좀 러프하지만 그래도 저는 이 학생 또는 이 친구의 시도가 상당히 재밌어요. 흥미롭고 물론 이제 건축적으로 표현되다 보니까 이런 각도, 우산의 어떤 모양이 뭐 완벽하진 않지만 이런 시도들 충분히 해볼 만하고 가치가 있는 겁니다. 예, 보십시오. 예, 펴지는 각도에 따라서 나타나는 건물의 모습. 상상만으로도 흥미롭습니다. 이건 또 다른 모습인데요. 이거는 여기 보시면은 집들이 다 하나씩 들어가는데요. 어떤 설계사무소의 빌딩 같은데 어디 보시면 이런 집들이 다 하나씩 마치 진격의 거인이 자기 서재에다가 건물을 꽂아놓은 모습입니다. 이 사람 스케일이긴 한데 도시에서 진격의 거인이 마치 자기 서랍장에다 건물을 끼워놓은 듯한 모습. 안되는 모습이고 그리고 나무가 세워져 있는 모습. 심지어 어떤 주택은 거꾸로도 붙어있어요. 어떤 주택은 이런 상상력 본인이 원했던 그동안에 어떤 수집했던 작품들을 다 꽂아놓은 듯한 모습. 이런 모습도 충분히 건축화될 수 있고 충분히 아이디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상으로는 이게 뭐 무슨 설계사무소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모습들은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항상 시도해 볼 만한 작품입니다. 네, 이런 모습. 너무 흥미롭고 재미있네요. 그래서 이런 수평의 서랍장, 책장을 만들어내고 거기에 건물을 끼워넣는다. 내가 거인이 돼서 내가 설계했던 건물 모형을 끼워넣는다. 이걸 확대했더니 또 다른 건물이 됐다. 이게 도시의 노예다. 얼마나 좋은 아이디어입니까? 멋진 아이디어입니까? 꼭 한번 그래서 그런 작품이 되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은 이렇게 많은 어떤 스케치를 통해서 내 건물 파사드에 대한 효과 그런 느낌들을 연구해야 되고 공부해야 됩니다. 아까 봤던 그런 구조가 됐던 스케치도 구조가 됐던 건물도 바로 이 스케치에서 시작을 한 거죠. 네. 뭔가 나무 풀뿌리랄지 이런 어떤 요소들에 의해서 화분의 어떤 형태랄지 그런 메시 구조 이런 것들을 건물에 표현해 봐야겠다 라고 했을 때 이런 일련의 종이 스케치가 실제적으로 그런 건물로